우리나라 경우도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 4월 9일 날 세제와 세정 지원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여러 이제 전 세계 전문가 같은 경우가 법 바꾸지 말고 세정에서 즉각 대처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상당한 부분 법적 근거를 가져야 되는 부분도 존재를 합니다. 조 대통령 제안법이 개정이 됐고요. 그래서 그 개정일을 3월 달을 보게 되면 3월 23일이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의 국내 확산 관련해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라든가 이제 중소기업, 그 다음에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타겟팅에서 여러 가지 세제를 주택법을 통해서 개정됐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슬라이드 보시면 임대료 인하 50% 상당한 금액을 공제를 하는데 우리 세제의 특징이 이렇게 해준다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사후 관리라든가 추징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로서 소개해놨습니다. 그 다음 중소기업에 되는데 이것도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당시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부분인 것이고 그 다음에 소득세, 법인세 다가 아니라 일정 감면 비율 부분이 존재를 하는 거고요. 다도 보면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의 경우에 그 다음에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을 두어서 부가세, 납부세, 간이과세 수준으로 감면하는 내용. 그래서 여러분들 쟁점만 봐서는 안 되고 법령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법령 부분을 소개해놨습니다. 간이과세 문제라든가 개별 소비세 감면, 그 다음에 소득공제율. 근데 이제 소득공제를 보면 기존에 있던 거 2배를 상향한다고 하는데 이게 또 법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5월 달에 또 저특법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도 정부가 저특법의 긴급한 조치이기 때문에 또 바뀐다. 그래서 결제수단 상관없이 80% 인상하는 걸로.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전문가도 지금 겨우 따라가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홍보,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혜택을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이루어지지만 이게 결제수단 상관없이 80% 인상하는 부분은 굉장히 이제 그래서 정부의 시책이 국민에게 하는 시차 부분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접대비에 관한 송금 관련된 한도 상향 조정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조특법 같은 경우는 시행령도 따로 개정되기 때문에 4월 14일 개정된 부분이 연결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그래서 법률 조치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왔고 국회를 통과해야 되고 또 구체 내용이면 시행령, 대통령령, 국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이 여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정 분야입니다. 세정 분야는 아무래도 법을 바꾸지 않도록 가능한 부분이 있을 텐데 이걸 보시면 신고와 납부 기한을 연장을 했고 징수유예, 체하첨을 유예한다거나 조사 연기 부분이 존재를 하는 것이고요. 직권으로 세정하는 부분이 특정 지역, 그래서 감염병 특별 재난 지역을 한정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확진환자 경우 사업장 등의 직접 피해자 한 경우도 있고 모든 납세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소득 같은 경우도 결국 납부를 8월 31일까지 전 국민 대상되는 사람들의 경우는 모든 납세자를 연장하는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 납부 기한 연장부터 해서 여러 가지 조치도 우리나라도 상당 부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국세청에서 보도자료가 4월 22일 날 나와서 세정 분야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래서 봤더니 코로나19의 경우 방대하게 하고 있는데 2015년 메르스라든가 2017년에 포항 지진, 그 다음에 2018년에 태풍이라든가 2019년 산불 같은 경우도 세정 분야에서 일부 조치를 했습니다만 코로나19의 경우는 그 피해 고려를 해서 굉장히 광범위 이루어졌고 그래서 세정 지원을 아무래도 이제 국세청 보도자료를 여러분 감안을 하셔야 돼요. 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보셔야 되니까 보면 건수를 보면 만건 기준이 돼요. 525만 건 정도의 조치를 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금액을 보면 19조 7천억 정도의 세정 지원이 영향을 미친 그런 조치를 했다라는 부분이 국세청 보도자료에 있는 부분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월 19일 날 조특법이 개정이 돼서 지금 보면 중소기업 결손금 소득공제 부분은 환급특례를 신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일시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을 했고요. 이것도 보면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제한적으로. 그 다음에 신용카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신용카드 사용 금액 소득공제율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해서 결제수와 상관없이 80% 인상을 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재부에서 세제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4월 29일 날 냈고요. 제가 이 자료를 위해서 그 법제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더니 법령이 공포까지 되어 있어서 이 부분 법제 자료를 업데이트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신속이라고 말 썼더니
다른 분들이 이게 신속한 거냐라고 돼 있어서 그래서 그나마 신속하다고 제가 표현을 바꿨고요. 신속의 정도는 좀 평가가 각자에 따라 좀 다를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시 운영이기 때문에 납세자의 홍보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한시적인 건 좋은데 상시가 되면 굉장히 세수에 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시 운영이 이걸 또 끊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시화 문제가 발생할 거다라고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재부에서 5월달 되면 저희 정책심의위원회를 해서 3년간 평가를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이 피해를 최소화할 거냐 고민을 하는 자료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참가한 1차관 같은 경우도 포스트 코로나19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여러 자료로 가름하도록 하고 여기에 생각할 부분은 포스트 코로나 파란색은 제가 이제 적어놓은 부분입니다. 포스트 코로나19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부 역할, 조세 부문의 경우는 세수 확보가 중요하지 않겠느냐 결국에 그래서 세제실 그리고 국세청 역할이 커질 텐데 근데 조세 인센티브를 주면 이게 결국 인센티브 주는 그 세금을 감면이지 않습니까? 그럼 또 세수가 줄게 됩니다. 그래서 상충되는 문제.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이 아까 말했던 대로 이 부분이 우리가 좀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지만 이게 단기적으로 할지 장기적으로 갈지에 따라서 전혀 접근 방식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 3년 이 현 정부가 지금 대통령제에서 5년 지금 4년차 접어들고 있는데요. 그러면 과거에 했던 것과 지금의 스탠스가 바뀔 것이냐 이제 그 부분도 현 정부가 지금 안고 있는 숙제일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어제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 재정 적자 걱정할 때가 아니다. 충분히 OECD 부분인데 재정하신 분은 걱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적자 재정이 돼 있으면 이게 지속 가능할 거냐 고민인데 지금 현 정부의 경우는 계속 적자 재정을 펴서라도 뭔가 지출을 계속하겠다라는 입장을 어제 대통령 말씀을 보니까 제가 발췌해서 소개해놨습니다. 자료는 없지만 어제 자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임대인 같은 경우도 여기 이제 논의하다 보니까 착한 임대인 표현을 굉장히 욱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착하다는 게 과연 뭘까? 그래서 가치 평가를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는데 그래서 임대인에 관한 부분이 임대인 입장도 봐야 되고 임차인 입장도 봐야 되고 중립적이진 않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논의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5월 7일자로 제2차 비상경제중앙대책회의를 해서 코로나19에 대한 긴급고용 안정지원금을 지원하는 세부적 돼 있는데 그때 또 한국판 뉴딜이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이게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일으키는 것 같아요. 어제 이제 2020년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있었고요. 이후에 이제 2004년부터 시작돼서 1년마다 그래서 대통령도 참석을 하시고 그래서 올해가 17번째인데 내년 예산과 중기 재정 운영 방향인데 이 부분은 보도자료 말고 청와대 홈페이지 들어가서 따온 겁니다. 이 부분에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왜냐하면 보도자료는 회의하기 전에 보도자료 뿌린 거고요. 그 다음에 회의 결과는 제가 여기 올 때까지 구체적 내용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대통령 말씀을 발췌를 해서 왜냐하면 이거 워딩할 때 조심해야 되거든요. 제가 생방송이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청와대에 있는 걸 발췌를 했다. 그래서 이 다운표는 거기서 나온 걸 그대로 따온 겁니다. 전시재정 편성 각오로 정부 영역을 총동원해야 문구가 있었고요. 근데 국가재정은 OECD 국가 중 매우 건전한 편이라는 거를 그 다음에 충분한 재정 투입을 통해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겠다. 그래서 현 정부의 스탠스가 정확하게 나타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찬반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벌써 어제부터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여기에 대한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과연 우리가 재정 적자에 관한 우려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대한 평가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총리도 이야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